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ICT 트레이딩, 세력의 발자취를 쫓는 유동성 트레이딩과 그리고 파동 두 가지 트레이딩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동에 의한 숏 관점입니다. 현재 차트는 하락 5파 카운팅이 진행 중이고 하락 5파에서도 마지막 하락 카운팅이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해당 파동에서 절대적인 규칙 하나는요. 이 세 번째 파동, 이 3파는 1파와 그리고 5파들 사이에서 가장 짧을 수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파보다 길기 때문에 그 규칙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하락 5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유독 3파가 길다라고 느껴지시죠? 이럴 때는 보통 1파와 5파가 같은 비율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1파에 대한 길이를 똑같이 우리가 되어봤을 때 어떻나요? 여전히 5파로 보는 하락 카운팅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유동성을 보는 ICT와 클래식한 차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채널을 이탈하면서 큰 음봉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음봉들은 세력들이 주도하는 음봉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참여하기가 힘들고 보통 갭 구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FVG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안전한 롱에 가기 위해서는 이전 음봉에서 만든 FVG의 중단선에서 지지를 받아줘야만이 추가적인 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전환 자세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장을 단기적인 추세로서의 롱으로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가져오는 고점에서부터 계속 끌고 오는 해당 저항선을 넘지 못했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부터 가져오는 저항선, 그 어떠한 저항선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상승 추세의 전환이라고 아직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어지던 단기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2차 하방 붕괴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유동성을 보았을 때도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 바로 미국의 달러 유동성을 봤을 때 여전히 음수인 점과 기관의 자금이 여전히 유출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하방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 혹시나 롱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 무력화 관점까지 모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어제 오랜만에 또 하방 관점, 여러분들이 저에게 롱충이라고 하지만 숏 관점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제 댓글 보니까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를 춤추게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정 보시고 나셔서 별로시면 그때 취소해도 되니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저는 오늘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신다면 지금 화면이 굉장히 낯설 겁니다. 왜냐? 파동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파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간략하게 다뤄보면서 파동과 유동성을 함께 보면서 공통점이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동을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하락 5파동이 진행 중이고 이 5파동을 봤을 때 마지막 하락 5파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파동은 세세하게 어떻게 다룰 수 있다? 이 안에서도 1, 2, 3, 4, 5파동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 5파 안에 있고 지금까지 하방이 더 남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3파가 유독 길죠. 이럴 때는 어떻게 1파와 5파가 길이가 비슷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대1 비율로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아직까지 어떻게 하락분이 조금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5파가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나요? 자, 똑같이 1, 2, 3, 그 다음 4, 5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제 떨어지면서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3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3 카운팅 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1, 2, 3, 4, 5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락분이 더 남았나 안 남았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3 전에 1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3 카운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카운팅을 봤을 때 1시간 봉으로 1, 2, 3, 그 다음 4, 그 다음 5가 나올 차례죠. 자, 그럼 5는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시작되는 고점과 아래 반등 지점 그리고 이 고점을 확장으로 열었을 때 0.618 혹은 1대1 자리 1 비율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찾아볼 때 61.5K와 결국 60.6K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파동에서는 여러분 이 1파가 또 한 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1파도 내려갈 때 이런 세부 카운팅이 나눠지겠죠. 근데 1파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파 같은 경우는 연장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랬을 시에는 이 3파의 카운팅이 1파보다는 짧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1파의 길이를 한번 재볼 수 있는데요. 1파의 길이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1대1 비율로 60K까지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요거보다 짧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적어도 0.382와 0.618 구간 같은 구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0.618 구간까지 확장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으니 61.5K까지는 대비를 해볼 수 있다라는 3파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1파가 저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이래서 파동을 잘 안 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동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61.5K를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파동을 지우고 그대로 이렇게 가봅니다. 자, 61.5K가 어딘가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쭉쭉 끌어오던 아래쪽의 오더블럭, 아주 중요한 오더블럭의 상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결론적으로 유동성에서는 해당 매도 블럭이 만든 FVG의 중단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으로 숏을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래쪽 이 자리를 넘지 않는다는 하에 아래로 떨어질 때 이전 자리에 이곳을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뚫릴 확률이 높고 아래인 오더블럭 상단에서는 한 번 더 익절 사인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파동이 가리키는 위치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유동성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숏을 계속 홀딩할 수 있고 그 다음 롱의 기준을 넘어버린다면 파동은 깨버리고 유동성을 따라가면서 추가적인 롱 포지션도 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한 가지 트레이딩 방식에 매몰되지 마시고 방향성을 따라가되 지금 유동성은 어떻게 움직이나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파동에서 보셨던 분들이 만약 우리 3파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고 유동성으로도 여기까지 따주게 된다면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청산 히트맵인데 아래쪽 청산 히트맵을 보면 61.8K에 노랗게 청산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61.8과 굉장히 가까운 0.618, 61.5K 구간에도 반등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뭐가 나올 수 있다? 4파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동성을 측정해 나갈 수 있고 오늘 그 유무에 대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파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당 관점에 대해서 파동과 유동성 두 가지 예를 모두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고 81%의 실시간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방은 여러분 리딩방이 아니고 제가 공유를 드리는 제 매매일지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진입 타점이나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차트에 대한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모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착순으로 빠르게 모집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고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필수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아무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데 할 말이 없다면 빨리 상승장 좀 와라 라는 느낌에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질문 중에서 4시간 길게 달고 내려온 봉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라는 걸 어떻게 하셨나요?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바로 해당 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이 봉을 조금 낮은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30분 봉에서의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단기 채널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사람들은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하실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호재가 왔음에도 매도세가 흘러나와서 되돌려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져야 될 자리를 넘지 못하는 매수세가 나오는 걸 보니 아직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뚫어줘야 되는 이 저항선 두 개를 모두 다 말고 내려오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리테스트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로 내려올 것이라는 관점이 우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봉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이번 주에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넘어야 되는 자리는 이 노란색 박스고 우리는 계속 몸통이 여기서 끝나고 있다. 근데 이번 주 양봉이 이렇게 시작됐나요? 아니죠. 여기에서부터 꼬리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꼬리 없이 시작되는 양봉은 진짜 상승장에서 이런 장이 아닌 이상 보통은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꼬리가 나온다면은 이런 자리 빨간색 지지선에서 버텨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빨간색 지지선은 오랫동안 상승장을 지켜온 빨간색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는 막 엄청난 이런 우리의 패닉셀보다는 흘러내리는 장이 나올 것이다. 근데 뭐 흘러내리는 것도 어제 조금 빡세게 흘러내리긴 했죠. 근데 더 큰 것은 이런 자리를 뚫었을 때 이전 자리 저항이 돼주고 이전 상승장의 지지가 돼주었던 이런 자리까지 여기 이탈하는 음봉을 그리게 되면 빠르게 패닉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방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매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파동과 그 다음 유동성 두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파동을 막 깊게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관점이기 때문에 함께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동성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음봉은 누가 만든다고 했죠? 세력이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FVG 불공정한 가격 거래 구간이 생기고 보통 이런 구간은 개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슨 효과? 되돌림 효과가 나온다. 그런데 이런 되돌림 효과에서 봐야 하는 건 하나다. 바로 이 FVG 갭 구간의 중단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도달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포모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중단선을 넘게 되면 지금의 매수세로 봤을 때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중단선을 함께 넘어줘야만이 롱 포지션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파동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다 깨는 무력화 관점으로 들어가고 싶으실 때는 이 FVG의 중단선이 63.4K의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롱을 홀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계속 숏을 들고 가고 있고 내가 숏을 다시 지금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실 권장드리진 않지만 파동과 유동성을 모두 체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동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락 5파가 진행 중인 걸 알 수 있고 적어도 하락 5파가 어디까지 큰 관점으로 봤을 때 58K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파동의 근거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 2, 3, 4, 5 세부 파동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이 세부 파동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3파가 끝이 났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부 카운팅으로 뒤로 갔을 때 이 1시간 봉에서 다시 떨어질 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 5파가 진행 중인데 자, 마지막 5파가 진행될 때 3파를 보통은 깨트리고 내려가기는 하지만 이 파동의 추세 확장 비율로 봤을 때 이런 61.9와 그 다음 60.8K 라인까지 우리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파동의 모든 점을 맹신하듯이 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유동성 차트를 가져와 봅니다. 그랬을 때도 어디까지 여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61.5K 파동과 비슷한 라인 근처에 유동성을 모아주는 이 오더블럭의 상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런 자리는 어떻게 유동성을 모아주면서 털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단기적인 반등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반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유동성을 체크해서 봤을 때 해당 유동성을 따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아래를 뚫는다면 어떻게 망치로 구멍이 난 곳을 뚫으면 그대로 구멍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그대로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대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롱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저항선과 이것을 모두 뚫어주는 지지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 이랬을 때는 롱으로 틀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무력화 관점까지 모두 설명드리면서 자리의 안내를
안내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계속 하방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롱을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가 계속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매도세가 센 시점에서는 무리한 롱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하방으로 완벽하게 떨어졌을 때의 롱을 째려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숏을 홀딩하신 분들은요. 이 자리 63.4K를 다시 지지받고 반등하기 전까지는 굳이 지금 숏을 다 익절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 숏을 들어가실 분들은 내키진 않지만 이 자리를 모두 훼손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사실 훼손하고 내려갔을 때부터는 롱을 잠깐 째려보는 자리로도 괜찮다라는 관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끝까지 홀딩해서 이까지 다 발라 먹을 거다. 그러실 거면 뭐 숏을 가져가셔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유동성 체크를 해버리면 괜히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스터디룸 체크하면서 갈 테고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별다른 장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외의 장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저희 구독자들 그냥 다 보실 수 있는 곳이죠. 커뮤니티 브리핑 드릴 테니 여러분들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도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혹은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제 응원의 한마디로 아래쪽에 나이스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